40년 동안 한 회사를 지킨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정호 씨, 올해 63입니다. 철강회사에서 생산관리직으로 일했고 늘 회사와 공장 사이를 오가며 살아왔습니다. 아침 6시에 출근해 밤 9시에 퇴근하는 생활을 40년 넘게 반복했고 인생의 거의 모든 시간을 일터에 바쳤습니다. 그렇게 정년퇴직을 맞이한 날 그는 미뤄뒀던 꿈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자유롭게 살겠다. 그가 선택한 건 캠핑카였습니다. 퇴직금 1억 8천만 원과 그동안 모은 저축을 더해 2억 3천만 원짜리 중형 캠핑카를 샀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당신 그거 잠깐 타보고 말 거잖아. 하지만 그는 자신만만했습니다. 40년을 일했는데 이제 좀 즐길 자격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은퇴 후 첫 여행지는 강릉이었고 그 뒤로 남해, 통영, 제주도까지 이어졌습니다. SNS에는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라는 문구를 올렸고 친구들의 부러움 섞인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여행이 일상이 되자 여행의 설렘이 사라졌습니다. 목적 없는 이동은 피로가 되었고 생활비는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 주유비, 야영장 이용료, 캠핑장 예약비, 가스비, 식비가 한 달에 25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가 계산했던 150만 원짜리 은퇴 예산은 첫 달부터 무너졌습니다. 문제는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늘 동료와 함께하던 직장인의 일상이 사라지자 그는 대화 상대를 잃었습니다. 혼자 캠핑카 안에서 보내는 밤은 길고 적막했습니다. 자유가 이렇게 외로운 거였나. 그때부터 그는 캠핑이 아닌 방황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유형의 은퇴자들을 로망형 은퇴자라고 부릅니다. 오랫동안 일에 묶여 살다가 은퇴 후 첫 선택으로 자유를 극단적으로 실행하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자유에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일상이 완전히 사라진 자유는 오히려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김정호 씨의 하루는 점점 무질서해졌고 식사 시간도 수면 시간도 들쭉날쭉해졌습니다. 그가 캠핑카 안에서 느꼈던 건 여행이 아니라 허무였습니다. 7개월째 되던 어느 날 그는 결국 캠핑카를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중고시장에서 매입가는 1억 2천만 원. 절반 가까운 손실이었습니다. 퇴직금의 절반이 사라진 순간이었죠. 그제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은퇴 후의 자유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삶의 구조 속에서 만들어가는 거구나. 캠핑카를 처분한 후 그는 작은 임대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은행 잔고는 불안했지만 생활은 다시 안정되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지역 복지관에서 요리 봉사를 시작했고 주 2회 노래교실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자만의 시간이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캠핑카에 탄 건 자유를 향해 가는 길이었지만 내겐 그 자유를 감당할 준비가 없었어요. 지금은 자유 대신 균형을 배웠습니다. 이 사례는 은퇴자들이 흔히 빠지는 심리적 착각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퇴직 해방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은퇴는 또 다른 형태의 시작입니다. 직장 생활 동안 외부에서 주어지던 시간표가 사라지면 스스로 자신의 일정을 설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간 관리 능력을 훈련해 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 무한한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으로 바뀌면서 삶의 방향을 잃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돈의 구조입니다. 김정호 씨처럼 퇴직금을 한 번에 써버리는 경우 그 뒤에 현금 흐름이 막히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퇴직금의 70%는 생계 자금으로 30%는 자기 실현 자금으로 나누라고 조언합니다. 즉 꿈을 위해 쓰되 그 꿈이 소모성 소비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일상 투자로 이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여행 대신 지역 활동이나 새로운 배움 혹은 소규모 부업으로 연결되는 형태라면 경제적 부담 없이도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은퇴자는 정체성의 공백을 경험합니다. 직장인으로서의 역할이 사라지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다시 떠오르죠. 김정호 씨가 캠핑카에 집착한 이유도 결국 새로운 나를 증명하고 싶었던 욕구였습니다. 하지만 외형의 변화보다 중요한 건 내면의 안정감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자기 효능감이라고 부릅니다. 매일 일정한 루틴을 유지하고 작은 성취를 반복하는 과정이 이 효능감을 키웁니다. 은퇴자들에게 필요한 건 돈보다 구조입니다. 일정한 수입 구조, 일정한 생활 구조, 일정한 관계 구조가 있어야 삶이 안정됩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반드시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걷는 시간, 주 1회 만나는 친구, 한 달에 한 번 하는 봉사활동, 이런 단순한 반복이 삶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자유는 리듬 위에서 자랍니다. 이제 그는 다시 캠핑을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캠핑카 대신 대여한 작은 트레일러로 일주일이 아니라 이틀만 다녀옵니다. 돌아와서는 아내와 함께 밭을 가꾸고 동네 아이들에게 자전거 수리 봉사를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예전엔 캠핑카가 나를 데려다 줄 거라 믿었는데 이제는 내가 나를 데려갑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은퇴 후의 실패는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자유에서 비롯됩니다. 돈을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방향을 잃으면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진짜 자유는 통제된 자유, 균형 잡힌 자유입니다. 은퇴는 여행이 아니라 재설계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할 건 퇴직금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쓰며 어떤 구조 안에서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오늘의 김정호 씨처럼 당신의 은퇴도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작은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버는가 보다 어떻게 사는가, 얼마나 자유로운가 보다 얼마나 균형 잡혀 있는가입니다. 은퇴는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만드는 시간입니다. 캠핑카를 잃고 나서야 진짜 자유를 얻은 그처럼 우리도 언젠가 깨닫게 될 겁니다. 자유는 멀리 떠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나를 단단히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40년을 한 조직에서 일했다는 건 인생의 대부분을 한 울타리 안에서 보냈다는 뜻이다. 아침엔 같은 출근길, 점심엔 같은 구내식당, 퇴근길엔 늘 같은 얼굴들. 그렇게 쌓인 세월은 습관이 되고 정체성이 된다. 그래서인지 정년퇴직을 맞이한 63세 김정호 씨는 처음엔 해방감을 느꼈다. 오랜 시간 묶여있던 끈이 끊어진 듯한 자유, 그것이 그를 들뜨게 했다. 그는 오래전부터 마음에 품었던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나도 캠핑카를 타고 전국을 돌며 살아보자. 직장 시절 내내 회의실 벽에 붙은 풍경 사진을 보며 꿈꾸던 장면이었다. 퇴직금과 저축을 합쳐 2억이 조금 넘는 돈으로 중형 캠핑카를 구입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당신이 운전은 오래 못하잖아. 고장이라도 나면 어떡하려고. 하지만 그는 자신 있었다. 평생 일만 했는데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야지. 그렇게 시작된 여행은 처음엔 모든 것이 새로웠다. 새벽의 고속도로, 낯선 도시의 공기, 바닷가에 세운 캠핑카 안에서의 커피 한 잔이 그에겐 삶의 보상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 자유의 달콤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여행이 생활이 되자 비용은 빠르게 늘었다. 주유비, 식비, 숙박비, 세차비, 심지어 캠핑장 예약비까지 매달 250만 원이 넘게 나갔다. 아내가 예전처럼 장을 보며 절약하던 시절이 그리워졌다. 처음엔 이 돈쯤은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6개월이 지나자 불안이 스며들었다.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없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다. 게다가 그는 점점 외로워졌다. 회사에서는 늘 사람들 속에 있었고 역할이 있었다. 하지만 캠핑카 안에서는 오롯이 혼자였다. 옆자리에 앉은 아내와의 대화마저 줄어들었다. 반복되는 이동, 반복되는 풍경,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 그는 문득 자신에게 물었다. 이게 내가 원하던 자유였을까? 심리학적으로 은퇴자는 퇴직 후 12년 사이에 상실의 공백기를 겪는다. 사회적 관계, 정체성, 일상의 구조가 한꺼번에 사라지기 때문이다. 김정호 씨가 겪은 것도 바로 그 공허함이었다. 자유란 준비된 사람에게만 축복이 된다. 직장에선 시간표가 정해져 있었지만 은퇴 후엔 그 시간표를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퇴직 후 첫 몇 개월은 마치 휴가처럼 느껴지지만 어느 순간부터 방향을 잃는다. 7개월쯤 지나 캠핑카는 짐이 되기 시작했다. 주차 공간을 찾는 일조차 스트레스였다.
연료비는 늘 부담이 되었고 캠핑장 예약이 안 되면 하루 종일 차 안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다. 무엇보다 그는 이 생활이 언제까지 가능할까라는 불안에 잠들지 못했다. 결국 캠핑카를 중고로 팔기로 결심했지만 예상보다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 새 차처럼 깨끗하게 관리했지만 중고 시장은 냉정했다. 1억 2천만 원, 절반 가까운 손실이었다. 그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그때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진짜 잃은 건 돈이 아니라 안정감이었다. 그 후 그는 캠핑카를 정리하고 소형 임대 아파트로 이사했다. 생활은 단출했지만 오히려 마음은 편안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근처 복지관에서 요리 봉사를 했다. 한때는 퇴직한 남자들이 왜 그렇게 복지관에 몰려드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알게 됐다. 그곳엔 대화가 있었고 역할이 있었다. 그는 다시 사람 속으로 들어갔다. 캠핑카의 좁은 침대에서 보낸 밤보다 복지관 식당에서 나눈 짧은 인사 한마디가 훨씬 따뜻했다. 그는 말했다. 캠핑카를 타고 떠나면 자유를 얻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 자유는 떠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스스로 설계하는 거였어요. 이 말엔 은퇴 후 삶의 본질이 담겨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 후 하고 싶은 일을 리스트로 정리한다. 여행, 골프, 텃밭, 봉사 등.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어떻게 살 것인가의 구조다. 매일의 루틴, 인간관계, 그리고 돈의 흐름이 안정되어야 그 어떤 활동도 지속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퇴직금을 쓸 때 3가지 원칙을 강조한다. 첫째, 한 번에 쓰지 말 것. 둘째, 소득이 아닌 현금 흐름을 유지할 것. 셋째, 자기만의 일거리를 만들 것. 김정호 씨의 경우 첫 번째 원칙에서 무너졌다. 퇴직금 대부분을 한 번에 써버리며 이후의 계획이 불안정해졌다. 만약 그가 캠핑카 대신 월 50만 원짜리 취미 강좌나 소소한 여행을 꾸준히 이어갔다면 돈의 소모보다 삶의 지속성을 얻었을 것이다. 심리적 관점에서도 은퇴 후에는 작은 일의 리듬을 만들어야 한다. 매일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외로움에 쉽게 휩쓸리지 않는다. 김정호 씨는 지금 아침마다 마을 도서관 근처를 걷고 주 2회 자전거 수리 봉사를 한다. 그는 그 시간을 새로운 출근길이라고 부른다. 직장은 사라졌지만 일의 감각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다. 사회적으로도 그는 관계의 회복을 경험했다. 오랫동안 소원했던 이웃과 인사를 나누고 동년배들과 함께 밭을 가꾸면서 대화가 늘었다. 그는 말한다. 사람 사이의 온도는 돈보다 중요하더군요. 캠핑카의 휘황한 자유보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대답이 돌아오는 일상이 훨씬 값지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것이다. 이 이야기가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은퇴 후 실패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 없어서 시작된다. 자유는 절제된 구조 안에서 빛나야 하고 돈은 흐름 속에서 가치가 생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누구로서 하루를 보내는가이다. 김정호 씨에게 캠핑카는 자유의 상징이었지만 동시에 준비되지 않은 자유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했다. 그는 이제 말한다. 캠핑카를 잃고 나서야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보였어요. 떠나지 않아도 내 자리를 만들면 그게 여행이더군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재구성의 시작이다. 직장을 떠난다는 건 사회에서 밀려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나를 세우는 과정이다. 자유는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 매일 아침 일어나 스스로의 하루를 설계하고 누군가와 인사를 나누며 저녁엔 오늘의 하루를 돌아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다. 퇴직 후의 삶은 캠핑카처럼 멀리 떠나는 모험이 아니라 익숙한 일상 속에서 다시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이다. 그리고 그 여정의 방향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시작된다.